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시장 보는 힌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새해 처음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인데 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 뜨겁게 첫 거래일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쵸. 연말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도 컸고요. 지금 상황을 어떻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 먼저 어떤 시선으로 읽고 계신지 정리 먼저 듣고 가볼게요. 예,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도 그렇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랑 조금 검증의 시기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 2개월 동안 이제 매크로단에서 주식시장을 위로 밀어 들어 올리게 만들었던 거는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었는데 과연 그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실제로 가져도 되는지 이거를 이번 주에를 포함해서 이번 달 내내 조금 중간중간 수시로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주가 자체도 그 여기서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난주 기준으로는 그 12월 말 기준으로 9주 연속 코스피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일 거에 대한 좀 의문감이 있었는데 그 의문감은 결국에는 아니었다라고 판별이 됐고 이번 주도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 관망으로 조금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저는 연간 베이스로 봤을 때는 또 분기 단위로 잘라서 봤을 때는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도 된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네. 해주셔서요. 가장 궁금한 것 11일 날 발표되는 CPI가 그쵸.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네. 산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도 이제 다들 지난 한 달 동안에 저는 주가상으로 어느 정도 12월 CPI가 11월 달에 비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대에 조금 반영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 모델을 체크해 보면은 1월 달 거 수치도 지난주에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1월 달 12월 소비자 물가는 다시 내려갑니다. 2.8에서 2.9%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변수는 지금 12월 달 소비자 물가랑 1월 달 소비자 물가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인데 지금 홍해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물류 대란에 대한 리스크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유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헤드라인, 에너지 인플레이션 쪽에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 이벤트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뭐 이거를 되게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그래도 1월 달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플레이션 데이터 일단은 지켜보자. 이러한 좀 관망 심리도 인플레이션 쪽에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옮겨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그냥 제한된 레인지에서 변동성만 좀 나타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지난해 말과 시선이 변했다라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뭐 올해 6번 뭐 그 이상의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도 정말 이만큼 끌어다 섰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영혼까지 끌어다 땡겨 올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은 컨센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그 라인을 잡아야지만 이 정도의 실망감의 매수 기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그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6번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인하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6번 금리 인하가 한 4번 정도까지는 내려와야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야 이제 해볼만 하겠다 이러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하향 조정이 저희가 금리 인하 수가 필요한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 한 2달 정도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관망의 자세가 유리하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분기 단위로 잘라보거나 연간으로 봤을 때는 빠질 때마다 모아서 가는 전략, 점진적으로 모아서 가는 전략 이게 유효하다라는 것도 결국엔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건 지금 매크로 이야기를 워낙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코스피 위주로의 조정 시 매수일까도 궁금하고요. 그쵸. 동시에 1월 하면은 코스닥 1월 효과 이렇게 또 그쵸. 묶어서 네. 보니까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알려주세요. 만약에 1월 달에 한 해에서 네. 너 코스피 살래, 코스닥 살래, 양자택일의 네.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은 지금은 코스닥으로 가는 게 조금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급들이 가벼운 그 업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1월 달부터 월간으로 봤을 때 1월에 효과가 진짜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가지고 중형주,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들이 1월 효과가 더 많이 나왔어요. 1월 효과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에도 26개 업종 쫙 깔아놓고 봤을 때에도 IT 업종 쪽이 1월 효과의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 종합을 해보면은 IT, 중소형주 네. 여기에서 놓고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CES 2024 다음 주에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연패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중간중간에 분명히 세럼 물량은 나올 것 같아요. 재료 소멸 인식에 대한 물량. 근데 그것만 극복하고 나면은 바이옴 물량들, 다시 사도 되는 물량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달에 한해서는 저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코스닥 쪽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에 CES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포지셔닝을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으며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는 건지 수급적인 이동 포인트와 함께 들려주시면 좋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번 주에 내가 신규 매수로 바이오주를 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포트에 100이 있다면은 한 30-40%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서 그 후에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주가 출렁거림이 있을 때 다시 채우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만 나오면은 다 세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번에도 아쉬워요. 조금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바이오 업종이나 IT 업종 전반적으로는 올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업황에 대한 그 자신감들도 다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 다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바이오나 또 반도체 포함 IT 여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출렁거림 충분히 견뎌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부여도 크게 가능할까요? 이번 주에 강하게 유지가 되고 이슈화가 되는 쪽이 1월 넘어서는 상반기까지 주도력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도 시작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맞는 부분인가요? 저도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모든 세상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상들이 그렇다시피 선형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위로 우상향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출렁거림이 있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 우리가 지금 유력 주도주 후보군으로 보는 이 업종들에서도 적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큼직한 쪽도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LG전자의 실적도 저희가 소화를 시장에서 했지만 내일 삼성전자 그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예상을 상회했다 하회했다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 그렇죠. 또 다른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어떤 네. 생각을 저희는 가져야 될까요? 원래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좀 중요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상 12월 달부터 메모리 가격 턴어라운드, 뭐 실적 개선 기대감들로 미리 땡겨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 대형주 반도체주만 봐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단기적으로 목이 좀 찬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합당화시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판별이 될 텐데 전자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그 숫자 자체보다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리뷰랑 또 1분기 프리뷰 자료를 쓸 겁니다. 그때 이제 이익 전망들이 얼마나 변화가 될지 이게 관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반도체 업종 주가도 지금 이번 한 달 내내 오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 또한 바이오랑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지금 기간 조정, 숨고르기 장세는 겪을 것 같은데 이때 오히려 뭐 내가 그래도 올해 반도체로 승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숨고르기 장세 속 변동성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에 대한 키워드를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이 질문도 따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워낙 엔비디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쵸. 그러면서 관련주를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만약 이 키워드를 조금 더 본다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쵸.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쪽보다는 네. 이제 AI 관련된 테마 쪽들이 더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제가 뭐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건 아닌데 1월 달에는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달려왔던 거 어느 정도 저희도 한번 검증을 다시 한번 하고 가는 이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검증은 결국은 실적, 숫자가 그쵸. 될까요? 숫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여러 가지 가이던스를 받게 될 건데 그러면은 조금 더 저희도 실적의 포트를 맞추는 전략도 동시에 지금부터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며칠 동안은 뭐 실적주 이야기를 뭐 항공우주, 뭐 기계 했다가 다 나오죠. 네. 네, 그러다가 또 한동안은 좀 안 하고 있어요. 멀리 네. 보면 다 보이지만 네. 저희는 하루하루를 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저희는 지금 포트 봐야 될까요? 지금은 뭐 그 아마도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반도체나 바이오가 위로 불을 뿜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보통 그렇게 위로 불을 뿜으면은 따라 사는 게 저희의 이제 본능인데 네. 그 본능은 조금 거스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억눌러야 되나요? 따라 사지 말고 밀릴 때마다 사는 게 그 두 개 업종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숫자를 놓고 돌려봤을 때 매크로상의 불확실성과 또 개별 업종들의 이벤트랑은 조금 무관하게 이익 전망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유통이랑 엔터 쪽들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마도 1월 달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베타 같은 경우도 조금 낮은 업종들 편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고, 공교롭게도 이 업종도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 올해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해 가시면은 1월 달 조금 어려운 장세가 되겠지만 좀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궁금해요. 엔터랑 뭐 유통주는 뭐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네. 반도체 IT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목에 찬 구간이 아니라 좀 눌린 종목들도 그쵸. 많잖아요. 네. 그럼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럼에도 현 위치에서 밀렸을 때 담아라라는 전략일까요? 그쵸. 근데 모든 업종도 다 밀릴 때마다 다 담는 거는 사실상 저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가진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1월 달에 한해서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여기는 좀만 참으시고 기존 포지션 유지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다른 업종들 엔터나 유통이나 혹은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업종들 한번 그 공략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릴게요. 1월이 가진 그 시기적인 그리고 통계가 가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은 통계가 커버할 수 없는 이슈 좀 하나 볼게요. 태형건설발 이슈. 사실 걱정은 항상 많이들 하고 그쵸. 계실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시긴 할 텐데 직접적으로 지수를 설명하는 시장을 설명하는 헤드라인까지는 아직 장식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느 정도로 저희는 여기에 대한 대비, 여기에 대한 뉴스 팔로우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일까요? 이거는 그 태형건설 측 그쪽 그 사측보다는 정부 측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속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PF의 문제 관건은 과연 그 원하는 대로 질서 있는 디폴트를 갈 거냐, 무질서한 디폴트를 갈 거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주도권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정부에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인 이 주체에 대해서 행동에 좀 주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들 뭐 기대감들로 많이 좀 올라온 측면들이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따라 살 필요는 없고 이쪽은 그냥 중립 정도로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내가 건설주 나는 무조건 공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내 건설 말고 해외 쪽 수주 쪽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쪽 그 종목들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만 네, 맞습니다. 한정돼서 건설을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정부 측에 대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뉴스 팔로우 필요하다라는 조언과 드렸고요. 수급 이야기도 하고 넘어갈게요. 워낙 이 힘이 연구위원님 세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 패시브 자금의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저희 이야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2월
MSCI 지수 편입 이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 관심도 지금 해야 될까요? 예, 참 그 패시브가 나은 겜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정말 뭐 잘 지은 것 딱 같은데. 마음에 와닿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괴물 같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패시브 관련 이벤트들은 진짜 수급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들어올린 수급의 지속성은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2월 그 예정된 MSCI 그때까지는 중간중간에 시세를 주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를 잘못 들어가면 저는 엇박자 타기가 더 쉽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쪽 이벤트는 그냥 그날 데일리 트레이딩 이벤트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스윙 트레이딩 관점이나 그 월간 단위 그 보유 관점에서는 그 이 패시브 관련된 이쪽 종목들이나 혹은 속한 업종들 그냥 중립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결국은 무언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고 성과가 네. 있어야지 주가는 그쵸. 갈 수 있으니까요. 수급적인 이야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1월 정리를 좀 하죠. 충분하게 이야기는 연구위원님 그쵸.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분명하게 딱 이거라고 꼽아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원해서 1월에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그 박스권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밀려도 정말 2,500 초반까지 정도만 밀리지 그 이하로는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두 가지, 약간 세 가지 측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모두가 다 유력 주도준으로 꼽고 계시는 그 업종들은 그냥 지금 비중을 유지하고 그 CES나 헬스케어 컨퍼런스 혹은 갤럭시 언팩 이런 관련된 이벤트들과 해서 IT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 관점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밴드 자체는 코스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자신 없으신 분들께서는 코스닥으로 공략하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 역시도 대략 2,530에서 2,630 정도의 레벨에서 코스피가 움직인다. 개별 업종 장세가 펼쳐질 거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그러고 하나 더 드리는데 네. 그럼 코스닥은요. 언뜻 봤을 때 시총 상위주의 2차 전지 비중이 워낙 그쵸. 높아서요. 사실 이 안에서도 반도체랑 바이오 위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괜찮기는 한데 여기는 그냥 전체 지수로 그냥 다 접근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닥 150 같은 것들도 ETF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징적으로 어느 부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들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어요. 마침표 어떻게 찍혔는지만 확인하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 0.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장 초반에 시초가에 외국인 1,000억 넘게 팔았지만 막판에 그래도 소폭 규모긴 하지만 매수 전환하면서 외국인의 수급 나왔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막판에 거래소 쪽에서도 많이 샀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조금은 I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으는 시선이 나왔는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성큼성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1,316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1,300원 상회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외 환율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환율과 같은 경우는 오늘 11일 발표 예정인 CPI에 따라서 향방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 지금 매수해도 될까? 올해 시장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 쭉 담아봤습니다. 대담 함께 해주신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 내일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